제가 얼마 전에 내 집 장만에 성공한 거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의 공인중개사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리얼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 리얼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제가 이제 여기 어떤 분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정말 물어 가장 평판이 좋으신 우수한 평판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분을 겪어봤다 보니까 와, 이분은 정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런던에서 리얼터 1등 리얼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캔준말을 통해서 제가 자리를 함께해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참 보람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캐나다에 오신 지는 되게 오래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좀 어렸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그러니까 1985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4학년 2학기에 건축학과 학생으로 있었는데, 유학을 좀 갈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호주하고 카나다하고 여러 대학에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괜찮았던 게, 토론토 대학에 조건부 입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던 토론토 대학.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럭키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와서 나중에 느낀 건데, 하여튼, 딱 그래서 조건부 입학인데, 졸업반인데 왜 유학을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카나다를 정해서 와서 한 5년 넘게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영주권 받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또 공부를 또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에 관계된 공부를 계속 그러면 했고. 토론토 유니버시티에서도 건축? 거기서는 조건부 입학이어서 일반 대학이었는데 라이어슨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고, 또 다른 대학에 갔다가 다시 라이어슨을 왔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독립이민이라는 것도 없었고, 캐나다에 한국에 그게 있지는 않았고, 여기서 내가 영주하기 위해서 빨리 영주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어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제 학비를 제가 조달해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졸업한 거는 의도적인 것도 많았어요. 졸업을 하면은 여기 취직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계속 있자, 이런 상황이어서 영주권 학과 소위 그렇게 그렇죠. 하신 거구나. 영주권을 목적으로 했는데, 네. 결국은 4년, 3년 이렇게 지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네, 독립이민이라는 게 첫째 없었고, 우리 캐나다 독립기술이민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이민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이민. 근데 그 당시에 24살, 23살 요 정도 된 나이에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결혼할 생각은 참 못 하신 것 같고 그냥 계속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됐던 아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쪽으로는 학교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는 참 많이 알고, 이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다고 캐네디언하고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영주권을 결국은 네. 결국은 이 스토리가 긴데, 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간다고 네. 한국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팔아놓고 이민이 안 된 그런 케이스 중에 저희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등한시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이 1, 2년 안에 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 그래서 내가 먼저 와서 유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투자 이민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또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성인은 또 한꺼번에 신청이 안 되고 안 됐죠. 21살 넘으면 그러니까. 이민이 안 됐어요. 제 자녀는- 동생은 됐어요. 6살 오. 밑에 동생은 이민이 되는데 나는 이민이 안 되고 그래서 따로 또 이후에 초청을. 그렇죠. 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셨구나. 네, 그게 아주 그래서 패스포트도 저는 한국계 11권이 있습니다. 패스포트가 6개월짜리를 줬기 때문에 아, 네, 그 비자를 받으러 딱 가면 뭐 학교가 뭐 3년 남았는데 왜 뭐 6개월짜리 패스포트 갖고 오면 어떡하냐 비자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밀리터리 서비스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패스포트가 6months가 이게 맥시멈 저거니까 그냥 네가 찍어주고 6개월만 해달라 그러면 또 6개월 받고 또 영주권 신청해가 또 패스포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받고 6개월마다 저는 받아서 지금 뭐 11권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런던 지역에서 리얼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리얼터가 저의 그냥 한 20년 전부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리얼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리얼터를 이제 시작한 게 한 6년 정도 됐는데 아주 제 몸에 굉장히 적합하고 아주 기쁘고 이렇게 아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쁜 거 아주 너무 재밌고 저도 되게 네. 그 집 산 이후에도 이제 집을 여기는 자기가 막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그래갖고 그런 거 여쭤보면은 막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새 너무 잘 많은 배우고 거를 있어요. 더 가르쳐 주고 싶은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뭐 끊임없이 나와요. 그거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들어오면 신나가지고 얘기하듯이 그쵸. 다 얘기해 주고 싶고 막 이런데 제가 우등생으로 열심히 예, 뭐 배우고 배우시는 거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네. 예, 가르쳐 드릴 거 많고. 예. 그 리얼터로 일하시기 전에는 이 집을 짓는 건축 쪽 일도 하셨었다고. 그럼요. 네. 뭐 학생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도 건축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한국 사람 공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한 수주를 뭐 하나 받으면 미용실 뭐 벽 만들어주는 거, 화장실 만들어주는 거 학생 때 하면은 한 사람 그 학생들이 한 달 벌 거를 그냥 한 일주일 안에 벌어버리니까 아주 수입도 좋았고 그게 이제 뭐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계속 하면서 건축일 쪽 건축 재료 건축 이게 뭐 그런 걸 하면서 결국은 건축 일을 신축 주택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주유소 그다음에 저기 세차장 카워시 그다음에 뭐 상수도 하수도 이게 도로공사까지도 조금 관여를 하게 됐었어요. 중장비를 또 많이 하게 돼서 그거를 조그만 타운에서 이제 저한테 수주를 주면 제가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 되게 스케일이 큰 쪽까지 하셨었구나. 네, 그 이 나라에서 보면은 설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건축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그러니까 사무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했지만은 뭐 아주 재밌어요. 이쪽 일 하는 거 재밌고 또 호흡이 맞는 사람들한테 직업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건축 관계된 일들 하라고 소개시켜드릴 때 그분들이 막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 또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그 건축을 하셨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또 되게 잘 그냥 단순히 이제 중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집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딱 보면 이제 잘 아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부분을 되게 그렇죠. 신뢰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92년도 그때부터 홈 인스펙터로서 일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레포트를 써주고 집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집에 대한 감정과 뭐 고칠 점, 그다음에 집에 대한 단점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오파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집에 대해서 뭐 느낌이 다 있죠. 저 안에는 어떻게 됐을 거고 어떤 공법을 사용했고 저기에서 무슨 단점이 있는데 저걸 가려놨고 요걸 들어와서는 요건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는 저걸 고쳐야 되겠고 뭐 이런 걸 다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부동산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자산이신 것 같아요. 자산이죠. 그래서 어디 집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 인스펙터를 데리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아주 유리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스펙터 우리가 배울 때는
견적을 못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견적도 저는 공사를 했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견적이 바로 나오죠. 저거는 얼마면 됩니다. 얼마에서 얼마면 됩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집 살 때도 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치려면 어느 정도 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되게 이렇게 뭐 좀 눈 가리고 아웅처럼 이렇게 좋게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알려줄 수 있는 걸 다 알려주고 그렇죠. 초이스 주고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거는 고쳐드리고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제가 고쳐드리고 또 이 집도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가요.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샀을 때 그 집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바로바로 끝나는 집도 있지만 오래 좀 가지만 끊임없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지금 넘어오시려고 하시거나 이제 갓 넘어오셨거나 집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야지 하면 이제 뭐부터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한국에서 가끔씩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첫째 그 가족 구성원을 저는 꼭 물어보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애들은 ESL 있는 학교를 가야 되고 ESL 없는 학교도 가도 상관없고 또는 그럼 부모가 유학생으로 페니샤 칼리지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가만히 들고 보면 그렇게 일찍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빨리 오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서 딱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큰 이득이 없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제가 그분들의 가족 사항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금 능력도 정확히 또 모르고 하니까 제가 꼭 추천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단기로 여기서 3개월 뭐 몇 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일단 운전면허 갱신 해놓고 은행에 어카운트 하나 오픈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선 자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곳 애들이 가야 되는 학교 그 다음에 스쿨버스 조닝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나서 집을 정해도 절대 늦지 않고 그 집의 평가가 한국은 이렇게 딱 정해 있는 그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면 대충 얼마 이렇게 정해 있다면 여기는 집값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집의 상태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한 거에 따라서 뭐 지하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이건 내가 사겠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셔야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의뢰해서 오시는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걸 그냥 계속 사주고 나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셔서 고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봤자 늦어봤자 2-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